이번 강좌의 키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기획심은 자 1번 보니까 타인 토지 출입이다 그랬습니다. 행정청이 할 때가 있고 비행정청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행정청은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알려주느냐? 당사자한테는 출입하고 전한 7일 전까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비행정청은 허가받을 일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장애물을 갖다가 변경, 즉 우리가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거나 단지 이때는 점유자, 여기 있죠.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받으려면 허가받아서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럴 경우는 손실보상 문제 생기는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다. 손실 입힌자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청문인데, 자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구제수단이죠. 그래서 뭐라고 외웠어요? 국청을 열면, 국토계획법의 청문을 열면 계도 실토. 그래서 여기 계도 실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그 다음 이건 민간이죠. 민간. 즉 우리가 비행정청인 민간을 도시공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그걸 취소한다든가, 다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다음 토지거래 허가 취소의 경우는 바로 청문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개발계획, 우리가 모르면 청사진을 했죠. 수립시기. 그럼 수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려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개발계획인데요. 자, 우리는 다만 여기 공모에 의한 거라든가 대통령이 정한 경우는 어때요? 구역 지정,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그런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요 얘기죠. 공자생균 외주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외에 국토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인데 요청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져가는데 무슨 지역은 안 된다?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안 된다. 또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도시개발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한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꼭 삼으시면 되겠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의 안을 공모할 수 있다. 그럼 그 응모자 했다. 그럼 응모자한테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거고, 그럼 거기 보면 응모 기간을 90일 기점이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응모했다 그럼 그 사람 우선적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다음 개발계획 때 자 문제는 이거죠. 원주민을 내쫓으면 속된 표현으로 동의 얻을 필요 없다 했죠. 원주민을 두고 하는 거 왜 땅값이 비싸니까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환지 방식의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도 할 때 그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만 어떤 경우냐? 우리가 거기면 국가, 지방자치는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공유지도 포함시킨다는 거 분명히 했죠. 소유의 예를 경우 그 대표는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다만 집합건물은 각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도시개발 시행자야 국가, 지방자치에 해당하면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개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역 지정, 원래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개발계획 수립 내용, 그러면 포함시키고 후에 할 수 있는 건 임다는 빡세게 했죠. 뭐냐? 자, 여기 임다는 빡세게 한 소리가 바로 뭐냐?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할 경우에 그 비용 부담 계획. 그다음에 수용 사용해서 여기 보세요.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제가 소유권 하니까 토지, 정책된 물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업권, 물의 사용권을 토지 등인데 이런 세부 목록, 세세 항목. 다음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생활 및 안정대책. 다음 순환개발 등 단계적 추진, 크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고, 다음 마지막으로 복합 기능이다. 그러면 자족도시죠. 얼마 있었나? 330만 넘으면, 330만 이상이면 가서 주거 생산 교육을 갖다 모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우리가 끝날 때 지정권자 배웠는데, 지정권자는 다음 강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다음 강좌에 넘어갈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요.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